여러분 안녕하세요. 2주간 온라인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죠? 드디어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럼 힘내서 오늘 수업도 같이 열심히 들어보도록 해요. 오늘의 학습 순서를 먼저 알려줄게요. 오늘은 교과서 167쪽에 나와 있는 시조 세 작품을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세 작품은 고려 후기, 조선 중기, 조선 후기의 작품으로 시조의 변화 양상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 교과서 167쪽을 펴고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 보도록 해요. 교과서 167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작품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시조라는 작품은 고려 중엽부터 발생했다고 설명을 했어요. 시조는 지금까지도 계속 창작되고 있기도 합니다. 시조가 처음 발생했을 때는 그 고려 중엽의 신진사대부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했는데요. 이들은 이제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바탕으로 정치를 펼치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훗날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하는 데 크게 기여했던 이들도 바로 이런 신진사대부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유교적 이념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문학 형식이 필요했는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고려가요나 귀족들 사이에서 불렸던 경기체가는 이런 유교적 이념을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시조를 만들어서 부르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시조의 처음 모습에는 이런 유교적 이념을 전달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려 후기로 가게 되면 고려가 망국의 길을 걷게 되면서 이러한 그 나라의 기운이 쇠퇴해 가는 것에 대한 고려 충신의 안타까움 그리고 조선을 새롭게 건국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해 나가자 이런 데에 함께하자 이런 시조의 유형들도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우리가 오늘 배울 이세계 백설이 잦아진 곳에라는 시조와 이방원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고려에 대한 충심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정몽주의 이 몸이 죽고 죽어라는 시조가 있습니다. 반대로 조선 건국에 함께하자라는 건 방금 말한 이방원의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라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시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번 시간에 같이 학습할 첫 번째 시조 작품 백설이 잦아진 곳에를 본격적으로 학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려 후기의 평시조 백설이 잦아진 고래입니다. 여러분, 평시조의 일반적인 이제 그 형식적인 특징 알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이 많이 배워서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평시조의 형식상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먼저 사음보로 끊어서 읽게 됩니다. 백설이 잦아진 고래 구름이 머흐레라 이런 식으로 초장, 중장, 종장이 각각 사음보로 끊어 읽게 되고요.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초장, 중장, 종장과 같이 3장으로 되어 있고 각 장은 2개의 구씩 끊어 읽어서 각각 2구씩 3장, 그래서 6구. 그리고 글자 수는 45글자를 넘거나 넘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3장 6구 45자 내외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종장의 첫 음보 있잖아요. 첫 번째로 나오는 이 음보는 3글자로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종장 첫 음보는 3글자로 고정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더 살펴보자면요, 여러분. 각 장의 글자 수가 3글자, 4글자, 3글자, 4글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3, 4, 3, 4 그리고 좀 변형이 일어나서 4, 4, 쪽 이렇게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글자 수가 3글자, 4글자 또는 4글자, 4글자. 그래서 이걸 3, 4조, 4, 4조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그 초장, 중장, 초장에 3, 4, 3, 4, 총이 아니라 여러분, 초장에 3, 4, 3, 4, 그리고 중장에도 3, 4, 3, 4, 이건 4, 4, 4, 4도 돼요, 여러분. 그리고 종장에 3, 5, 4, 3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이렇게 변칙이 일어나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시조는
형식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정형시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형식을 까다롭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뭐 고려시대나 그리고 조선시대 때, 조선 초중기 때에는 평민들이 짓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볼 사설시조에서는요, 여러분, 이러한 정형시의 뭐 3장 6구 45자 내외의 형식이 좀 무너져서 굉장히 대폭 늘어나는 이런 형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백설이 잦아진고래 내용 학습해 보겠습니다. 백설이 잦아진고래 구름이 머으래라.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석양에 홀로 서 있어 갈 곳 몰라 하노라. 자, 여기에서의 백설이 잦아진 고래. 자, 백설은 여러분 하얀 눈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눈이 잦아지다 녹아 없어진 그 골짜기에 구름이 머으래라. 구름이 엄청 많이 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조에서 눈 이런 거 하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 백설은 고려의 유신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려의 유신이 거의 사라진 곳에 구름이 잔뜩 이제 사납게 끼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름은 이제 고려가 점점 기울어가는 그러한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이성계 일파, 즉 조선에 새롭게 건국하려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가. 그래서 이 매화는 이 구름이라는 구름과 대조적인 그 상대하는 그 시어로서 고려의 충신 여기 쓸 데가 없네요, 여러분. 고려의 충신 그리고 우국지사 나라를 근심하는 참된 그런 신화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화는 구름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가 이렇게 니은하고 고가 나오면 여러분 의문형 어미거든요. 그래서 피었는가라고 해석하면 돼요. 근데 이 매화가 어디에 지금 피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떤 심정을 노래하고 있냐면 석양에 홀로 서 있어 갈 곳 몰라 하노라. 지금 여기 석양은 저무는 그 해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무는 기울어가는 고려의 구군을 나타내고 여기에 홀로 서 있어 갈 곳 몰라 하노라 라고 해서 기울어가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화자의 심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홀로 서 있어 갈 곳 몰라 한다. 이런 거는 뭐 사자서정어로 나타내면 고립무원 그리고 진퇴양난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조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래는 시조 평시조라고 했죠. 주제는 기울어가는 고려의 구군에 대한 우국충정, 나랏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짜임은 3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초장에서는 고려 말에 점점 기울어가는 나라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었죠. 그리고 중장에서는 우국지사, 나랏일을 근심하는 기계, 폭우가 큰 사람 이런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을 매화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있었고요. 종장에서는 기울어가는 나라를 바라보는 근심과 걱정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특징 보면 당시의 시대 상황을 자연물에 빗대서 백설, 구름, 석양 이런 것들로 빗대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었고요. 상징적 소재를 들어서 매화 이런 걸 들어서 우국지사를 기다리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여러분 조선 중기의 윤선도라는 작가가 지은 시인데요. 이 윤선도는 귀향을 많이 다녔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작가가 귀향살이에서 풀려나서 산중 생활을 이제 흐뭇하게 즐기는 심정을 읊은 총 6수로 이루어진 시조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연시조라고 하거든요. 근데 6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뭐 연의 개념, 6개의 연으로 이루어진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평시조 6개가 이어진 시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선생님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잔 들고 혼자 앉아
먼 매를 바라보니. 지금 화자는 잔 들고 혼자 어딘가에 앉아서 술잔을 들고 먼 산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조는 지금 여기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는 자연에 묻혀 살아가는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뇌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시조에서 이 자연을 대표하는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들고 혼자 앉아서 그 자연을 바라보니까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랴.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하랴. 내가 엄청 그리워하던 님이 온다 한들 그 반가움이 이것보다 크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보다 산이 더 반갑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리하랴 반가움이 더 클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의문의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리법이 사용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연과 임을 비교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법이 쓰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말쌈도 우음도 아니어도 못내 좋아하노라. 말씀을 하지 않고 웃어주지 아니해도 못내, 그러니까 이루 다 말할 수 없이 좋아하노라 라고 해서 산과의 일체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웃지 않아도 다 좋아한다. 그 마음을 다 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자성어로 하면 이심전심 그리고 자연과 내가 하나 됐다라고 하면 무라일체 이런 것들을 사자성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것과 같이 이 시조는 그 윤선도의 만흥이라는 작품의 총 6수의 연시조로 이루어져 있는 그 작품 중에 제3수, 즉 세 번째 연에 해당하는 작품입니다. 내용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갈래는 역시 평시조인데 총 6수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연시조라고 했고요. 그 연시조, 만흥이라는 작품의 6수로 이루어진 연시조 중에 3수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주제는 자연에 묻혀 살아가는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고요. 짜임에서는 초장에서 술잔을 들고 혼자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화자의 모습, 중장에서는 산이 임보다 더 반갑게 느껴진다라고 해서 서리법, 비교법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었고요. 종장에서는 산과 일체되는 데서 오는 감흥, 말씀도 음도 아니어도 못내 좋아한다라고 해서 이심전심, 무라일체 이런 걸 드러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리적 표현 중장에서 나오고 있었죠. 이걸 통해 자연에 대한 화자의 정서, 산이 임보다 더 반갑게 느껴진다, 산을 좋아한다 이런 정서를 강조하고 있었고요. 자연과 온전히 합이라는 무라일체 그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 이런 것들 그런 경지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선 후기의 사설 시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딱 봐도 앞에 봤던 시조와 형태가 다르다는 게 느껴지죠. 중장이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선 후기로 가면 작가층의 일반 평민들이 같이 동참하게 되면서 그들이 이제 세상을 살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시조의 형식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장이 쭉 길게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조는 여러분 내용이 굉장히 해학적이고 웃음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내용을 선생님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님이 오마 학원을 님이 온다고 해서 님이 온다고 하기에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었대요. 일찍 지어 먹고 중문 나서서 대문 나가 이제 중문 지나고 대문 나가서 지방 위에 치달아 앉았대요. 그 지방 위에 올라가 앉아서 이수가액하는 건 여러분 이 손을 그 눈썹 있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대고서 보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멀리 바라볼 때 손을 이마 있는 데다 대고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런 걸 이수가액한다고 해요. 이수가액하고 오는가 가는가 건넌 산을 바라봤더니 검어 획득 서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검은 빛과 흰 빛이 막 뒤섞인 모양으로 서 있는 게 봤더니 이게 얘가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야 님이로다. 저것이 바로 님이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버선을 이제 품에 품고
신을 벗어서 손에 쥐고 곤비, 님비, 천방, 지방, 지방, 전방 이런 거 나오죠, 여러분. 이런 거 다 의태어예요. 곤비, 님비, 엎치락, 뒤치락. 그리고 천방, 지방 이런 거는 천방지축으로 함부로 날뛰는 모양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지방, 전방 이거는 순서만 바꾼 거고요. 그래서 진대, 마른데 그 진대, 마른데 가리지 않고 워렁충창 우당탕탕 건너가서 보니까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의성어, 의태어가 많이 쓰였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의태어 뭐 워렁충창 이런 건 우당탕탕이라고 하면 의성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해악성, 웃음을 유발하고 그리고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건너가서 내가 정옛말 하려 하고 곁눈으로 살짝 보니까 흘낏 보니까 어떤 거였냐면 상년 7월 그러니까 작년에 7월에 사흔날에 갈가벗긴 주출이 3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의 줄기를 이렇게 묶어놓은 거를 보고서 막 검은색 흰색이 막 섞인 걸 보고 님이다 그래서 막 버섯 품에 품고 신 손에 들고 막 가돌려가면서 내가 님 오셨어요 라고 하면서 살짝 말하려고 슬기 보니까 갈가벗긴 주출이 3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보면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주출이 3대 살뜰이도 나를 속였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뜰이는 알뜰이도 이런 거거든요. 근데 긍정적인 시여잖아요, 여러분. 얘 알뜰이도 날 속였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반어법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늦게 왔는데 막 학교에 늦게 왔어요. 그러면 정말 일찍도 왔네 이러거나 정말 부지런해 이런 식으로 막 반어법으로 말하거잖아요. 근데 얘도 지금 나의 허탈한 심정을 얘 살뜰이도 날 속였네 라고 하면서 반어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엔 뭐라고 하냐면 모처라 마침 밤일만정 행여 낮이었으면 남을 우일 뻔했다. 남 웃길 뻔했다. 라고 해서 지금 겸연적인 겸연적인 자신의 이런 감정을 야 마침 밤이어서 망정이지 행여 낮이었으면 남 웃길 뻔했어 라고 해서 이렇게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님이 온다고 해서 내가 저녁밥 일찍 지어 먹고 이제 마중을 나가려고 대문 나가서 지방 위에 올라가서 봤더니 저기 까맣고 흰 모습이 보여서 우와 저기 님이다 라고 해가지고 막 뛰어가가지고 막 버선도 폼에 품고 신발도 손에 들고 막 뛰어가서 님한테 오셨어요 라고 하면서 막 마음에 있는 말을 하려고 살짝 흘겨봤더니 주추리 3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밤이어서 남이 못 봤으니까 망정이지 낮이었으면 남 웃길 뻔했다 라고 해서 자신의 이런 겸연적인 행동에 대해서 해학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마지막 작품도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조는 사설시조라고 해서 중장이 길게 늘어난 거 봤죠? 자, 그리고 주제는 사랑하는 임을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대문 나가서 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서 막 보고 이랬었잖아요. 그리고 짜임 보면 초장에서는 저녁밥 일찍 지어 먹고 라는 모습을 통해서 임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는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중장에서는 이제 막 뛰어가가지고 이제 소개말 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 들뜬 마음에 3대를 임으로 착각하고 한바탕 소란을 일으킨 모습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종장에서는 이러한 자신의 경솔한 행동에 대한 멋쩍음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특징 보면 과장되고 장황한 어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곤비님비 전방진방 막 하면서 우렁충청만 건너갔다 이런 것들 그리고 다양한 의태어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솔직하면서도 소박한 표현으로 화자의 감정 뭐 임을 기다리는 그런 설렘 임인 줄 알고 막 이렇게 급하게 막 달려가는 모습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화자를 애타게 사랑하는 사람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런 화자의 감정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수업도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학교에서 만나요.